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 중에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성남, 기회가 공평한 성남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하나 더 있었는데 시정국어로는 너무 길어서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떼어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 또 시민이 행복해야 된다는 시정의 목표 속에 기회 공평한, 요즘 뭐 자주 말하는 공정사회와는 뭐 일맥상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성남, 기회가 공평한 성남이라고 하는 수단으로서, 과정으로서의 그것도 숨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성남시의 시정의 목표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시민이 성남시정의 주인임을 시정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이 시정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것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시 뭘 알아야 연장을 한다고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요즘 또 자주 말해지는 화두, 소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인권운동을 했고 또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그 시민운동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성남시정의 책임까지 맡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과정에 몇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장에 대해서 무슨 재개발이 어떻고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성남 상대원 공단의 소년 노동자 출신입니다. 어린 소년 노동자였죠. 76년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경북안동에서 이제 수제 뭐라 그럽니까 흉물비 비슷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왔고 온 가족이라 성남 공단에 노동자 생활을 했었는데 뭐 여하튼 어렵게 해서 검정고시 거치고 뭐 해서 어쨌든 대학을 갔고 대학에서 또 뭐 운이 좋아서 사업시험을 합격해서 이제 연수원을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제가 연수원을 마칠 때, 연수원 다닐 때 저희가 이제 연수원 내에 몇몇 사람이 합의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뭐 얘기를 하면 되게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법조인 출신들로. 그 사람들과 제가 합의를 한 게 한 지역을 맡자.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대개는 중앙으로 높은 곳으로 드러나는 곳으로 가는 게 유행인데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낮은 곳으로 지역으로 좁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각각 자리를 하나씩 맡았어요. 지역을 하나씩 맡았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남으로 온 겁니다. 성남으로 와서 저는 이제 변호사 활동을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냐, 도대체 시장이라는 걸 통해서 개인적으로 목표는 뭐냐, 그럼 앞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 문제에 자주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짧은 제 삶인데 이 삶을 가장 유용한 도구로 쓰여주고 싶습니다. 가장 잘 살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결국은 사회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경찰들하고 가끔 만나면 그 옛날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나 공안기관 이런 데서 저를 참 싫어했거든요. 맨날 경찰서 앞에 가서 철문 발로 집어차고 농성하고 밤새고 쳐들어가고 이런 일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시로서는 사실 경찰이나 법원 하물며 판사들조차도 법을 지키지 않는 시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수갑을 채우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법정 안에서는 다 모두 자유롭게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수갑을 채워놓고 재판을 해요. 그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판사들과 싸우기도 하고 법대로 하자. 또 경찰을 가면 이 피해자들을 잡아다 놓고 접견을 못하게 합니다. 변호사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경찰과 부딪히고
그런 식의 이제 활동들을 계속하다가 어느 사이인가 이 사회가 많이 제자리를 잡았죠. 최소한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게 이제 시민운동, 시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또는 행정에 반영을 하는, 정치에 반영을 하는.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너무 부패하고 뭐라 그럴까요? 당 총재의 그 1인 지배하에 있는 그런 것에 참 관여할 수는 없고 결국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느 날 참여정부에 저는 최대한의 아마 역사에 남은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선거와 정치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당내 공천제도가 이 상향제로 바뀐 거죠. 정말로 당원들이 투표해서 결정을 하는.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당 총재의 집에 새벽에 설날 새벽 4시부터 줄 서서 눈도장을 찍고 또 무슨 보따리 싸서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 공영제입니다. 이 선거 비용 자체를 다 되돌려 주게 된 거죠. 15% 이상 득표하면.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역시 정치입니다. 이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 사회에 나갈 방향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정치 영역인데 사실 그걸 회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해 나갈 수 있는,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못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그 제도를 바꾼 거죠. 저는 이게 정치의 부패 구조 하나를 끄는 아주 정말 큰 변혁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느 날인가 이 정치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립병원 설립운동의 책임자였는데 시의회에서 시립병원 설립 변할 시기로 폐기되는 현장에서 항의하다가 또 수백만 원 된 일이 있어요. 이 시민들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조차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배제될 수 있다. 시민들의 의사가 정말로 시정에 반영되는 가장 빠른 길, 가장 효율적인 길은 역시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시기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참여정부의 정치제도,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게 맞물린 때가 이제 2004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내게 정치는 나쁜 것이다. 정치는 보통 착한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가장 좋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그것이 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과정을 거쳐서 전에 출마에서 떨어지고 다시 이번에 당선돼서 성남시정을 맡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역할조차도 시민들의 의사, 성남의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사가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성남시정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될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구호도 저희가 명확하게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의 성남, 그리고 숨겨져 있는 기회가 공평한 성남, 결과가 공평한 성남이 아니라 기회가 공평한 성남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성남시정의 이 구호, 성남시정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역시 시민들의 시장에 관한 정보 접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방법들, 제가 시정을 맡으면서 제일 칭찬받는 거, 크진 않지만 제일 상징적으로 칭찬받는 게 아마 시장실 9층의 시장실을 북카페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개 개방하고 제가 2층으로 옮긴 그런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니죠.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